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모든 것이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든 어떤 인간관계든 심리든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식 투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에도 이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 자신도 이런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공포증, 제가 참고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그 진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행동 재무학에서는 이러한 인지 오류를 고소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진화 심리학에도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뒷받침되는 이론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걸 나도 그렇다라는 걸 수용을 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이런 본능적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특정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후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다가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하죠.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근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주가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그 지점을 높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뇌는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거라는 위험을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음. 본능적으로 그런 사고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고점에 있어 이런 너무 높은 곳에 있다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매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본능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참고한 책은 바로 켄 피셔, 아주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 켄 피셔 이 책이 조금 그래도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한 투자자들 보면 책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 책 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투자 관련된 도서들이 많이 있죠. 서점에 가면 요즘 뭐 주식 투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책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 도서를 많이 쓰는 이 작가들은 투자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캠 피셔라는 이분은 투자의 대가이면서도 또 책을 많이 쓴 그런 좀 독특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다행인 거죠. 이런 투자 대가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요. 그런데 뭐 물론 꼭 이런 분의 책만 읽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 마인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수익이 뭐 좋다, 투자를 잘했다 이런 분들의 책도 일부 참고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투자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이런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것이 아무래도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는 역사가 대부분 지루하니까.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이 이제 근시안적이라서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그게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고소공포증 이야기를 했죠.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건요,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전 우리 조상으로부터의 DNA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전도 아니에요. 그런 본능이 우리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도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된 자료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역사는 그래서 훌륭한 연구실이다. 투자는 확신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행동주의 연구자들은 이런 오류를 확증 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인가요? 그 대학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만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없는 대상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만 보이고 주식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정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그런 거리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정보가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방향과 이제 맞는 것, 그렇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심리나 사고 이런 구조들은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주식 하다 보면 뭐 꼭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 이번에는 달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내 경우는 달라.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투자한 건 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장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꼬시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주 경험했던 사실들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우리 기억이 결함투성이라는 거죠. 자, 이 기억 자체도 확증 편향적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과거 추억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셋이 있으면 그 세 자녀가 모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예를 들어 막내는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그런 좋은 면을 더 훨씬 많이 떠올리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에 그런 가장으로서 일을 많이 했던 뭐 큰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보다는 좀 험하게 살았던 그 기억을 털어놓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한 집에서 똑같이 살았지만 우리가 그 기억 내 머릿속에 넣는 그 정보들은 확증 편향적으로 내 머릿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른 기준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각자가 다 다르니 이건 결함투성이라고 봐야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수익률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고 또 조금은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연구를 해보니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것을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0에서 20%는 평균 수익률, 그 다음에 10% 미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본다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2.5배나 더 많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심리적으로 또 연관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득을 놓친 거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손실을 더 많이 볼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쭉쭉 올랐던 기억 플러스보다는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의 마이너스 기억이 더 강렬합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 연 수익률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20% 이상 높은 수익률을 발생했던 그 시기들,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40% 가까운 37.6%. 예, 전체 중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도 많아요. 34%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의 그 수익보다 플러스 수익이 2.5배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 82% 정도 되잖아요. 이게 평균 이상으로 수익률이 항상 발생할 확률은 82%, 마이너스가 발생할 확률은 겨우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이 S&P 500보다 크게 뒤처져요. 데이터가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뭐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긴 분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S&P 500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더 높았지만 전체로 본다면 9. 뭐 적게는 9.3, 조금 많게는 9.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항상 10%가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거나 판다. 그렇다면 그냥 S&P 500 ETF에 그냥 묻어두면 매년 10%씩 성장할 건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다 알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요. 절대 다수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S&P 500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삼성도 투자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그테크 탑10, 뭐 팡플러스 등 막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물릴 때 물리더라도 우량 주식에 물리는 게 훨씬 낫죠. 예, 어설픈 잡주에 물리면 마음고생만 직살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주가가 자꾸 이제 오르내리고 할 때마다 마음 졸이잖아요. 그리고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 변동성이 우리의 수익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투자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가 변동성 때문에 우리 개미들은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예를 든다면 지금 뭐 10,000원 좀 넘지만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현재 10,000원인 거를 내가 매달 살 수 있는 게 총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10,000원일 때는 100만 원으로 100주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같이 20, 30%막 떨어진다 그러면 5,000원이 되는 때도 있겠죠. 이때는 100만 원으로 200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000원으로 300주를 사게 되니 얼마나 이 수량을 늘리는데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떨어질 때 또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변동성은 개미들에게 이익을 크게 만드는 그런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냥 수량에만 집중하면 돼요. 50주, 100주 그냥 몇 주를 사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익률로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수량을 많이 가져가면 얼마나 이득인지. 수익률이 단 1%라고만 한다면 만약에 1000주를 모았다. S&P 500 ETF를 그러면 딱 1%만 올라가도 오늘 당장 1%딱 올라가면 10만 원 이익이 바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으로 우리는 10주를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만주 갖고 있는 분 입장이라면 딱 1%만 올라가도 1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바로 100주를 또 추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수량을 더 늘려서 만약에 10만 주까지 갖고 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1억 투자해서 20년 우리가 계속 투자를 들고만 있어도 이게 11배까지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1000주가 나중에 만주가 되고 만주가 10만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1%만 수익이 올라가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으로 뭐 할까요? 예, 1000주를 또 다시 매수를 하겠죠. 자, 1% 수익일 때도 이런데 만약에 10%면 어떻겠어요? 1000주만 갖고 있어도 바로 100만 원 이익이 생기죠. 100주 삽니다. 만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1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 바로 그냥 1억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수량을 자꾸 집중해가지고 주식 수량을 크게 불려놓고 다만 1%, 2%, 3%, 4%만 올라가더라도 수익금이 빵빵빵 커지게끔 만드는 전략이 개미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든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뭐 전세 자금을 빼서 월세로 옮기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급여의 70%를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뭐 1억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뭐 1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1억이 S&P 500 ETF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20년 뒤에는 바로 1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60세, 70세라고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60세에 시작하면 80세가 됐을 때 11억 자산가가 될 거고요. 70세에 시작한 분도 90세가 되면 11억 자산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이 돈으로 풍족하게 여유 있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식 수량에만 집중하고 어떻게든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고요. 오늘 또 좀 떨어졌죠? 이럴 때 또 조금 여윳돈이 있다면 사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사면 참 좋겠죠. 그런데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열심히 또 일해야죠. 하루하루 일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고 하루라도 늦게 파는 것이 개미로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즐겁고 편안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